안녕하세요. DIY 리코딩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녹화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한국어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이제 고맙게도 가끔 이제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제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유튜브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세요. 예. 자, 보면은 정말 하자도 없고 깔끔하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네요. 예, 비싼 필름에다가. 증상은 이렇습니다. 이 뒤에 백버튼 스티커까지 다 붙이셨네요. 떨어뜨렸다고 하죠, 흔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스팀덱이 이제 뭐 거의 전자기기 치고는 엄청 튼튼한 편입니다. 자체 내구성 충돌 테스트 영상도 있고. 이제 근데 이쪽으로 많이 떨어지죠, 범퍼 쪽으로, 양쪽. 그 중에 이제 예전 LCD 모델 같은 경우엔 바로 이게 버튼이 나갈 확률이 높은데 OLED부터는 이제 아날로그 스틱과 연결돼서 통으로 그냥 교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와중 이제 어떻게 패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상 작동은 이미 확인했고요. 지금은 배터리 보호 모드입니다. 들리시나요? 이 키감이랑 스프링이 소리가 이제 잡음이 없던 게 생기셨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쪽에서는 안 나는데 확실히 나네요. 특히 트리거 쪽에서 소음이. 따라서 이제 정말 뭐 제가 업자도 아니고 저렴하게 해서 제 딴의 생각에는 업자분들 제가 상담 받았을 때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격이.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뜯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제 영상을 이제 많이 봐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기판이 살짝 휘었거나 이제 더터보드가 따로 있죠, 아날로그 스틱과 범퍼에 들어가는 OLED부터. 외견상은 크진 않지만 아마 중간에 센 충격으로 살짝 휘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프링을 이제 지지하는 부품들이 스프링과 바로 맞닿죠. 왜냐면은 이제 구동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죠. 살짝 휘었다든지 아니면 스프링이 제자리를 이탈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고 접근을 해야겠네요. 우선 작업하실 땐 항상 이렇게 순정 케이스를 사용해 주시고, 네, 언제나 T8 규격의 톡스 스크루를 써줍니다. T8이 안 꽂혀 있고 T10이 꽂혀 있네요, 이거. 네. 많이 수리들 하세요. 패턴이 떨어져도 저도 한 2번 정도 수리를 해드렸는데 비밀로 뭐 다시 이제 RMA나 중고 판매를 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가끔 계세요,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스위치 이제 패턴이 아예 날아가 버려서 트레이스를 다시 살리고 최대한 이제 원본에 가깝게 복원하는 과정인데 금액이 많이 나가죠. 예.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지만 증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뜯어봐야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한 게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드렸는데 교환이 답이에요, 정답은. RMA 기간이 남았다면 이제 어떻게든 잘 하시던가. 근데 고의는 아니지만 자가 실수를 이렇게 한 거라 될 확률이 좀 낮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런 기기처럼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비싼 이런 액세서리 부착형을
작업을 미리 해놓은 경우엔 뭐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5만원 정도 돈이 더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매번 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았는데 이제 그 제품에 또 하자가 있다, 불량 화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공정 과정에서 생긴 작은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교환 방식을. 뭐 물론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라면 해야겠죠. 여기를 보아하니 지금 한번 뜯으신 것 같네요. SSD 교체 작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이물질 같고요. 여기 확실히 떨어진 자국이 있네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제대로 떨어졌더라면 아마 여기에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걸려서 운이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전문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여기도 그렇네요. 네, 이빨이 많이 나갔죠. 굳이 여기까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만 뭐 일단 버튼 쪽에서 잡음이 나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원래 나는 잡음인 것 같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SD카드는 항상 빼놓으시고요. 굳이 저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한쪽 한 1, 2%만 해주면 알아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가 문제죠.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나네요. 정말 거슬리죠 이거. 예. 여기는 뭔 일 있는지 아주 스프링 소리가. 개인이 하실 수도 있지만 예, 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다 이런 패턴 같은 것에 큰일이 이제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때문에 자가를 하시는 건 저도 추천해요. 왜냐면은 기기가 정말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스프링 하나 나왔고요. 될 정도로 손쉽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선 이쪽에 윤활 처리를 해봅시다. 언제나 쓰는 제품이죠. 너무 많지도 또 적지도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많이 하면 오히려 이제 소리가 또 날 수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소리가, 그거는 근데 또 사용하면서 사라질 수가 있는 소리라 뭐 나쁘진 않긴 해요. 그래도 이제 이게 낫겠죠. 버튼감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의 같거든요. 아주 약간 다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프링이 조금 충격이 제대로 한번 가해지면서 그 맛이 달라진 것 같네요. 이쪽은 이제 한번 풀렀다가 다시 조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한번 처리를 해 볼까요? 씹어주고 확인해 볼까요? 패턴은 살아있고 이쪽이 약간 충격을 받아서 지금 변형이 살짝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한번 더 봐야겠네요. 이거는 하고 트위저를 쓰시고요. 이거를 씌워놔서 안 되네요.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OLED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나와서 소리도 용이하게 이렇게 윙 형태로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충격을 받아서 아주 약간 살짝 거의 티는 안 나는데 뭐죠 이건? 안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시도를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예, 패턴은 크랙이 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건 그러면 냅두고 이 친구를 제대로 한번 작업을 해야겠네요. 옛날 작업을. 세 개는 이쪽에서 온 거고 이쪽 왼쪽이 흑색, 우측 하단이 은색입니다. LCD와 OLED 스팀덱은 구조가 다르니까 참고는 하시되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시해 주시고요. 이 전원선은 빼지 않겠습니다. 예민하니까. 지금 제가 접근해야 될 곳은 여기거든요. 이 친구는 범퍼의 윙에서 나왔고요. 친구는 하단.
전체적으로 윤활을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가로 이제 스팀덱이 아무래도 쉽고 또 이제 자료가 요즘에는 넘쳐나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윈도우 비스타나 7 같은 거 포맷하려면 정말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쳤었는데 자료도 없고 요즘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뒤는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뭘 하고 실행하는지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나중에 잘못됐을 때도 되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한 장 한 장씩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대충 어딘지 알겠네요.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카메라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조금 강하게 떨어뜨리셨다고 했는데 살아있어요. 운이 좋네요. 케이스를 씌워놓으셨던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쪽도 해줍시다. 충격으로 인해서 스프링이 부러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재고가 있고 LCD 스팀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튼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드립니다. 근데 패턴이 이제 완전 뜨거가지고 붕 떠서 간당간당한 상태면은 이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예. 충분히 윤활을 해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작은 부품은 부러질 수가 있으니 더군다나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충돌이 있었던 경우에는 한 번씩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살펴보셔서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어디를 공략할 것인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작업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잡힌 것 같네요.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또 다 다르거든요. 경우가 이때는 괜찮은데 조립하면 나고 조립하면 안 나는데 분해하면 나고 기준을 잡고 작업을 해야겠죠. 예. 아무래도 충격 때문에 스프링과 그것을 지지해두는 쪽에서 잡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 아니면 이제 OLED 들어가서 부품이 튼튼해진 것도 있겠죠.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해주시고 빼주고 네, 스프링 소리 잡혔습니다. 살짝 변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이제
히팅 스테이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변형이고 이 정도는 인지도 못한다. 작업자도 아마 살짝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긁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껴서 스프링 쪽에서 이제 없던 소음과 그런 이제 정말 미세한 그 감각의 차이가 사용자분께서 이제 느끼신 것 같고 기기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죠. 저도 작업을 시작한 게 스팀덱이나 이제 다른 컴퓨터 디바이스가 마이크로 오핀이 게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왜 C타입으로 안 만드는 것인가,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뭐 여쭤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리니까요. 이런 FFC 케이블을 꽂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대각선으로 꽂거나 접거나 강하게 당기는 등 그런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금방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대로 탁 밀어주시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 친구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도 확인했지만 아주 약간 달라졌을 수 있지만 손을 대는 거는 옳지 않다. 예. 다시 납땜 작업을 해서 높이를 똑같이 맞춘다. 플럭스까지 제거를 하고 너무 그거는 과투자죠. 예. 당초 소음이 문제였고 공정 스팀덱도 이게 애플의 최신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산품입니다.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조립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더군다나 이런 작은 핸드폰이나 UMPC 같은 장르 같은 경우에는 빽빽하죠. 설계가. 예, 여분이 없어요. 여분이. 제가 만드는 버튼들도 진짜 1mm 정도만 더 높아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0.5mm 정도만 생겨도 그게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품상에 어느 정도 차이가 다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쪽도 이제 한번 트리거가 더 심하게 났었죠. 소음이. 원래는 작업을 해줍시다.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해드리는 경우보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문제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 채워줘야겠죠. 역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만져봤을 때 긁히거나 이런 건 없네요. 다행이네요. 확인해 볼까요? 살짝 더 부드러워졌네요. 오히려 이쪽보다. 이쪽도 작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쪽도 작업을 할게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으로도 트리거 키트를 커스텀할 수 있는 것도 나왔으니까 이분은 이제 수리만 맡기셨지만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제가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메일이나 이런 곳으로도 많이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전문 이제 뭐 사업을 내놓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 작업이 많이 들어오면은 조금 늦어지거나 이럴 수는 있다는 점, 예, 그 점 생각해 주시고요.
좋네요. 저도 이렇게 스팀덱을 사랑하시는 분이 또 기기를 하나 살려가지고 비싼 필름이랑 이런 부착물들, 썸 커버나 아니면 백패들 버튼 있는데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불량 화소라든지 아니면 노이즈 잡음, 버튼 끼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할 수 있고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죠. 무작정 RMA를 보내기보다는 이렇게 순정에 해가 없는 선에서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RMA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도 아끼고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트리거 쪽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났고요. 꽂아볼까요? 닦아주시고 버튼 유격이나 이런 거는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작업은 아예 일절 안 해드립니다. 예, 사라졌어요. 이쪽을 한번 더 볼까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트리거는 완전해졌고요. 더 부드러워졌네요. 버튼이 만나는 소리만 이제 딱 들리네요. 스프링 소리가 아예 안 날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이게 무슨 베어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을 억지로 이렇게 당겨서 장력 형태로 텐션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버튼이 만나고 이제 트리거가 발동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좌우 소리가 살짝 다른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5, 60만 원짜리 비싼 마우스를 사셔도 30만 원짜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완전 동일하게 대칭으로 생산을 해도 다르더라고요. 그게 소리가 참 느낌감이랑 뽑기라고 하죠, 흔히. 어느 정도 심하게 다른 거는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쪽을 조금 더 손봐야겠네요. 지금 정상 작동하니까 잠깐 영상이 너무 길어졌거든요. 여기서 멈추고 작업 후에 다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없어졌죠? 살짝 다시 조정을 하면서
밸런스까지 잡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도로 보수로 수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씌우시는지 뭔지 여기 약간 흔적이 있긴 한데 운이 정말 좋은 사례네요. 예. 케이블 다시 확인하고 줍니다. 이런 것 말고도 이제 버튼에서 유격이 너무 심해서 소리가 나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이런 미니 스팀덱 케이스나 이런 식으로도 개조가 가능하니까요. 네, 다르죠 많이. 위격이나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키압도 키 높이도 조금 높였고요. 구분감을 주기 위해. 뭐 영상은 많이 올려놨으니 확인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작업은 제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액도 2배 이상 비싸고요. 2배 이상이죠. 예, 거기에 직접 하셔야 되고 작업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인데 제가 뭐 해외를 자주 나가긴 합니다만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간단한 이런 재조정과 수리나 제가 만든 커스텀 키트들을 작업을 해 주시면 제가 뭐 과자값이나 벌고 기름값이나 벌고 좋은 거죠 뭐. 예, 이런 걸 아니면 뭐 게임도 살 수 있고요. 새로운 공구를 하나 더 사면 뭔가 새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다음번 맡기시는 분이 아마 조금 여러 작업을 맡기셔서 제가 이제 1년 넘게 즐겨 쓰던 세팅이 있는데 그 작업을 아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맡기시면. 제가 이제 저만의 전용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팅하고 다녔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다음 영상을 꼭 올라올 텐데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작업을 안 맡기셔도 제가 언젠가 따로 올릴 겁니다. 예. 지금 1년 넘게 쓰면서 완성된 시스템 그리고 이제 검증된 것만 이제 드리기 때문에. 자, 좀 끝났고요. 조립도 잘 됐죠? 네. 좀 닦아서 캡 다시 씌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났네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전에 올린 영상이나 다음에 올릴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업은 이제 링크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남겨놓을 테니까 아니면 댓글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요. 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